자, 미국 시장 역시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왠지 우리 양봉 하창봉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양봉이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네, 아침부터 잘 보였습니까? 아주 뭐 좋은 기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제 뭐 금요일 날은 휴장이었습니다. 네. 휴장이었고 이제 목요일 날 종가 저가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장이 열렸었지 않습니까? 아시아장이 열렸는데 어제 아시아장도 보게 되면 사실 이렇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 목요일 날 마감했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부활절 연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항상 세 번째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물량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장이 좀 지지부진했던 게 한 시장에 좀 도움 안 되는 세 가지가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지금 자료는 이제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한 달 기준으로 좀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4월 저보고서 한 2.4% 정도 중반에 있다가 어제는 장중일 2.857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아침 제가 6시 정도에 캡처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2.857 정도 있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조금 좋은 거는 뭐냐, 나쁜 거는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쉽게 말해서 국채를 매도한다. 예,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절대치도 봅니다만은 스프레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단기물이라고 하는 2년물 금리가 2.4% 정도라서 4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스프레드 아니겠습니까? 그게 40bp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말 중순 같은 경우는 한때 역전까지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물 금리는 꾸준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일종 흐름을 놓고 보면 온탕냉탕 왔다 갔는데 내용은 나쁘게 보면 나빴고 좋게 보면 좋은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번 주부터 뭐 지난주 실적 발표했습니다만은 실적 발표인데 일단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미국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보면 팩트셋이라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주일 만에 1분기 S&P 500기업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한 4.5% 정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다가 5.1% 정도로 증가를 했고 2분기도 6.5%. 참 이런 거 보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실적이 증가한단 말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은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에너지의 상승폭이 워낙 큽니다. 30% 이상.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을 말하는 거죠. 미국의 에너지 업종의 상승세를 가장 절대적으로 많이 높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 게임주가 있고 코스닥인 게임주가 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장 측면에서는 그래도 실적 전망치가 좋았다 보는 거고 이번 주에 가장 큰 미국 증시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게 되면 수요일 날 발표된 베이지북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경기를 판단할 건데 거의 앞서가지고 이제 월드뱅크 그러니까 세계은행하고 국제금융기구 IMF가 1년에 2번 정도 경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4월 달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3.2%로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기분 나쁜 건 뭐냐 하면 뭐 세계은행 뭐 유수의 조사 기관들이니까 경제 전망을 낮춰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기분 나쁜 거는 이 수치를 내린 그 어떤 주요 국가 중에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좀 나쁘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글로벌 기준입니다. 낮췄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신흥국이 여타 국가에 비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 익스포저가 높습니다. 그렇죠. 뭐 한국이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죠.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IMF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경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IMF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기구입니다. 안 좋잖아요. 세계은행도 안 좋고. 그래도 급할 때는 급전 밀어주니까. 예. 달러 빚내가지고. 예, 뭐 필요할 때는 또 급전도 쓰라고 하니까 좀 좋은데. 하여튼 IMF는 이제 같이 경제 전망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 부채 부분에 대한 부정 가능성을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차치하고 놓고 보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조금 계속적으로 긴축 이슈에 따른 국제 금리의 상승세 그리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뭐 $100 이상 유지되는 거. 또 여기에 미국의 달러화가
여전히 강한 거 이런 거 흐름이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계속 화두가 되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증시가 어려웠던 거니까. 그런데 좋은 거 하나.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는 올랐어요. 네. 그게 왜 좋은지를 설명해 줘봐요.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TSMC가 지난주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에 계속 경기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유독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데이터 센터 향의 매출 자체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누워 있습니다만은 밤새 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또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회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랐다고 해서 뭐 한국의 삼성이 하이닉스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도 미국 기술주는 조금 뭐 애플이나 테슬라가 주춤하면서 쉬었습니다만은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혼조 속에서도 강세 마감했다. 요건 오늘 특징으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엔비디아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하여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지만 뭐 별로 한국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전이 될 것인지. 근데 뭐 일단 반전이나마는 외국인이 안 팔아야지. 네, 그럼 과연 외국인이 언제 삼성전자를 살까를 여전히 생각해 보는데 올해 참 많이 팔았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 다른 준비를 안 했는데 리브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3월 8월 18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9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려 6조 원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6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가 되고 하이닉스가 대략 2조 원.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 상반기 지금 4월 매도의 70-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8만 전자할 때 52.1%에서 지금이 51.1% 정도니까 지분율이 1%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가 되니까 이걸 해석하게 되면 한 450-60조 있다가 시가총액은 50에서 60조가 날아간 거고요. 지분 기준으로 1% 줄었으니까 거의 뭐 6조 정도를 매도한 건데 과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언제 살까를 제가 여전히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이건 삼성전자 꼭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거시적인 게 해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 계속 뭐 신흥국 안 좋다고 하는데 신흥국 사겠어요? 딱 거시적인 거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두 번째. 네. 예,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 꼭 깨야 돼요. 지금 제가 올려둔 거. 국채금리. 이거 꺾이기 전까지는 거의 안 팔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 주식의 매력이 미국 주식보다 극명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삼성전자 차트 줄 거 놓고 있어봤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이 살려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진정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진정되면요. 지금 자리에 올려놨던 이 16년 국채금리가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제 좀 고공행진이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지금 나온 속보는 네.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말인데 러시아가 돈바스에 대한 대공세를 개시했다. 이게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또 주말에도 근데 제가 시장을 보거든요. 주말에도 뭐 미사일 공격도 있었다. 마리오폴을 뭐 완전 점령했다.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확인하기에 3월 말 정도만 우리 생각해서 3월 중순만 해도 이거 금방 좀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5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모든 것은 이제 그 협상 직전에 네. 전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가장 치열하다가 그냥 딱 마무리하니까 원래 치킨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성자 없는 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마 장기전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이디가 어려우시네. 2K1H 킴 님이죠. 외인을 욕할 문제는 아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이 팔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신데 하긴 그 1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까지 포함해서 외인까지 포함해서 개인이 순매수 금액이 22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예, 상당히 많이 판 거죠. 기관도 뭐 어차피 자기들 전 기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내 돈도 아니고 뭐 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면 기관이 뭐 내 돈도 아니고 뭐 굳이 비행만 맞추면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의 어떤 매수를 좀 안 해주는 데 대해 서운함이 있긴 있는데 뭐 기관 부자가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포지션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 뭐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아시아 시장의 어떤 비중이 낮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기관들이 또 삼성 팔고 막 TSMC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대한 본격적인 그 기대감과 걱정이 지금 같이 교차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그 미국 그 기업들 증시의 그 기업 실적은 좀 하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잖아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상향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기대치보다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적이 네. 그 실제로 발표하는 것이 떨어진다. 이게 더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까요? 근데 미국은 약간 왜냐하면 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네. 4월에는 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시장에 큰 충격이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주가 급락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매수의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큰 틀하고 섹트별로는 다른 거죠. 미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쪽은 좋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좋습니다. 음식료 좋을 거고 뭐 옷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여전히 작년보다 못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섹트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학별로. 근데 아까 제가 팩트셋 조사에서 S&P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한 4.5에서 5.1로 높인 거 그리고 2분기도 좋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통으로 보셔야 되고 한국은 1분기가 당연히 낮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잡냐면 미국은 보통 한국과 미국 실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대부분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한국은 실적 발표한 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약간 낮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실적 시즌 들어가면 거의 70% 이상이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가이던스를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낮은 거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번 주가 본격적인 실적 발표인데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요일별로 좀 알록달록하죠. 여러분들도 이참에 우리가 말로만 보던 미국 기업들 CI라도 한번 보려고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은 전부 다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기업 로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월화수목금 적어놨고 보면 이제 장전, 비포 오픈이 있고 장전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고 뭐 애프터가 있었는데 애프터는 보통 이제 장 마감이니까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발표하고요. 오늘은 일단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미국 실적 발표했다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소비자 금융 쪽이 잘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이제 내일이 조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발표되는 게 존슨앤존슨하고 트래블러스입니다. 존슨앤존슨과 트래블러스는 왜 중요하냐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기업들이 올랐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반영하진 않는데 대표적인 게 존슨앤존슨은 대표적인 미국 소매 관련주들입니다. 소매 관련주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잣대를 판단할 수 있고 트래블러스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주죠. 근데 트래블러스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이던스를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국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시는 분들한테 오미크론이 아니죠. 리오프닝 관련주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참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미국의 여행사, 우리 한국 여행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트래블러스라는 기업 자체가 실적을 발표하는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테크주가 살살 이번 주부터 나오는데 넷플릭스는 당연히 전망이 낮아요. 넷플릭스는 딱 보면 압니다. 이 주가도 지금 누워 있을 건데 왜 낮느냐? 뭐 뻔한 이야기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경쟁 과다, 가입자 수 증가 둔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뭐 주가가 최고점 700달러까지 갔다가 네. 지금 337달러. 많이 내려갔죠. 거의 55%, 7% 이렇게 빠진 지금도 넷플릭스는 실적 전망이 낮습니다. 일단은 뭐 애플 플러스라든지 디저니라든지 이런 경쟁업체의 과다 그리고 이제 순가입자 수의 증가 둔화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가 아까 700달러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혜를 본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풀리는 상태에서 넷플릭스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가 보통 잘 나오면 국내 콘텐츠 관련 OTT가 잘 움직입니다. 못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IBM은 이제 주요 기술주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수요일 날 이제 P&G도 똑같습니다. 아까 존슨앤존슨 마찬가지로 미국 소매 판매 어떤 그 내수 고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네덜란드 이 회사죠.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회사 1위 회사 ASML의 실적 발표가 과연 또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ASML의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장비 수주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파운드리 관련 기업이니까 전세 모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DM 업체들은 이 ASML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EUV 노광 공정 장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SML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을 경우에는 이게 수요일 날 장전이니까 우리 장에는 바로 수요일장에 목요일장에 반영이 되겠군요. 거의 뭐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들 특히나 EUV 쪽, 극자외선이란 말, EUV 노광 장비 쪽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는 이제 테슬라는 딱 그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천슬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테슬라도 장 후니까 목요일 아침 반영되겠군요. 그러니까 얘네들 장 마감하고 열리니까 우리 목요일 아침에 발표될 건데, 테슬라는, 네, 이제 1분기 인도량은 대략 30만 대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아마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게 컨콜을 할지 모르겠는데, 요새 테슬라가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트위터 인수한다고. 트위터 산다고 하는데 또 트위터 사긴 사는데 돈은 뭐 테슬라 주식 팔아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긴 많은데, 어쨌든 테슬라는 그래도 항상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 원래 알코아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고려아연, 풍산 같은 기업들 신고가 달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비칠금속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알코아 실적 발표는 예전에는 그냥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 실적 발표의 시그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퇴색을 했습니다만은, 알코아 실적에서 과연 지금 시장의 흐름이 비칠금속이나 에너지 쪽으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시가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반도체 경기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는 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풀은 이제 LG전자와 같은 관점으로 미국 가전업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달려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할 건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보겠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와 브라이전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하는데, 미국의 통신사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네. 중요합니다. 예, 미국의 통신사가 왜 중요하냐? 미국의 통신사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는 곧 앞으로 우리 국내 중시 관점에서는 5G 또는 6G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5G라든지 5G 관련주나 이런 게 실적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너무 안 좋았는데 앞으로 좋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 세계 1, 2위 통신회사들의 투자 소식과 주파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AT&T나 브라이전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때는 잠깐이나마, 아니 생각보다 또 강하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발표할 때는 5G 관련주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쌈박하게 네.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마무리 줘볼까요? 코스피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우리가 양봉을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양봉을 기대할 만한 이유는 양봉 하창봉 대표가 출연했다는 거 빼고. 어제 사실 코스피가 요새 보면 수급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거든요. 제가 데이터 하나를 좀 보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비실비실하던 걸 나타내는데, 시장에는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을 수를 가지고 우리가 등락 비율 ADR이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근데 ADR이 코스피 기준으로 정확하게 3월 16일 이후 1개월 만에 1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3월 16일은 무슨 날이냐? 정확하게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올리면서 지수가 반등을 출발했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110%, 보통 ADR은 100선을 기준으로 110 이상을 과열, 190 미만을 과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한 20년 정도 데이터 집계할 때는 보통 저는 한 115에서 20 정도로 잡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코스피에서 보시다시피 순환이 짧아졌고, 섹터는 업종 내에서 동행성보다는 개별장이다. 이 뭐냐면, IT 대형주에서도 혼자만 갑니다. 뭐 이도텍이 간다든지, 자동차에서도 기아만 간다든지, 뭐 화학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장의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느린 보지만 자동차 쪽으로 계속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라든지 어제 같은 위아 같은 종목들이 힘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는 지금 느림의 미학의 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보다는 빠를 것 같은데 자동차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느리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는 데는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자동차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면은 욕먹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기아를 73,000원 이하에서 매수한 사람이고 지금은 자동차를 가가지고 조금 가져가는 게 이게 전차공다 대형주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 ADR은 시장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둘은 무조건 붙게 됩니다. 이 파란 선이 코스피 지수고 빨간 선이 ADR 등락 하락비인데 두 개를 붙으려고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수가 치고 올라가면 돼요. 파란 선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매기세가 오면서 다른 애들 처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조선이 좀 이제 오버슈팅이 났었고 건설 처지고 화학 처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음식료 리오프닝 아무리 바라게도 그 친구들은 시가총액 5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붙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가총액 상위 전기전자 아니면 자동차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중에 고른다면 자동차주가 될 확률이 높다 보는 거고 코스닥은 100% 밑으로 떨어졌는데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하락비예요. 어제도 보면 859개가 하락을 하고 499개가 상승을 하죠.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코스닥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삼성전자라는 친구가 시가총액 한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2% 이상 차지하지 않아요. 3%밖에. 그래서 ADR은 코스닥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까지? 100% 미만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코스닥은 일단 2차 전지, 바이오, 게임의 비중이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딱 포진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어쨌든 둘이 꺾였잖아요. 얘네들은 크로스가 돼도 나중에 지수보다는 ADR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코스닥이 약한 거는 게임주 약세 아니겠습니까? 게임주 약세라 그러면 또 거꾸로 말하면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보는 거고 그래도 믿을 건 배럴이라고 적어둔 거는 사실 어제 같은 장에 양극재 가격 25% 인상이라는 주말 호재는 증시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에코프로에 비한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를 대변되는 4대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배터리를 어쨌든 원탑으로 보고 여기에 낙폭 과대 측면에서는 그래도 게임주 쪽을 그러니까 다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달 말에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버전 OBT가 공개되고 4월 28일 날 정식 런칭하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모 강제존보 제이님, 제가 아이디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 딱 한마디로 현대모비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비스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모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투자 현재 매력도는 가장 낮습니다. 이유는 가장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꺾고 보기에는 현대차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가장 탄탄한 사업 구조보다는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 주가 상승 면에서는 모비스는 현대 위아한테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밀림의 차이일 뿐 일정 부분 지금은 느리지만 느림에 비한 가져간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